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통제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통제를 포함한 조직적 통제, 사회적 통제, 또 나에 대한 나의 통제 등. 통제는 통제일 뿐 자유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통제해서 자유할 수 있을지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작가님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300주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권의 저서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때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던 이 책이 한국과 일본 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팔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그 이유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라버스티의 생명이 됩니다.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은 국가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발전된 경제 강국에 비해 국민의 가치관은 초집단주의 사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가치관은 행복감을 느끼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아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는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내면화에 있습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수치심을 사용합니다. 죄책감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에 의한 부끄러움이나 나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은 모두 집단 속에서 나를 의식하는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고 내 행동을 점검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게 되었다. 혹은 앞으로 지켜봐 달라와 같은 쓸데없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에 CCTV를 달아놓은 것이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쉽게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간 건 당연하고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 의식 속에 느끼는 개개인의 피로도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아닌 개인주의와의 너그러운 만남입니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문화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적 문화의 균형과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기존의 시야는 유지하되 서로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란 통념과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더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삶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끊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훼손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마세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개인의 가치관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모두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시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은 매일 되십시오.